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호입니다. 네, 항상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특히 여러 정책의 변화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입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음과 신호를 가려내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나오는 다양한 뉴스들은 대부분은 소음에 불과한 단기적인 이슈들이 불과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결국 금리 방향성 혹은 어떤 금융시장 변수의 방향성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그것들의 추세들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책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관세 정책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11월 고용 지표에서도 다양한 소음과 신호가 혼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신호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본 이후에 금리 전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관세 부과라는 것은 물가를 조금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 사이클을 더 느리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동결 기조를 이어가거나 오히려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요인과 좀 중기적인 요인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됐을 때 연준의 회의 록을 살펴보면 연준 내부에서는 이 관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관세 부과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와중에 성장률은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때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연준은 어떻게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될까? 연준이 고려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단 오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인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중기적으로 성장률이 악화될 가능성에 조금 더 집중해서 통화 정책을 대응하는 방법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을 실행을 했을 때는, 즉 인플레이션 오름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지금 상황으로 해석을 하자면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하게 되면 고금리 환경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두 번째 전략을 펼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느리게 하거나 혹은 기준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를 조금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든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라는 정책은 매년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아니라 관세를 올린 시점에 일회성으로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은 시스루, 즉 어느 정도 관통을 해서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연준의 2018년도 판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준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평가를 할 것이고, 연준의 통화 정책은 그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빠르게 종료된다던가 중단될 가능성은 저희는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은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소음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오름세일 것이고, 신호는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 둔화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연준의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고용지표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은 지표입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는 20만 건을 상회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전월비 약 0.4% 상승을 하면서 과거 12개월, 6개월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헤드라인, 즉
가장 큰 상단의 수치들만 좀 확인을 하게 되면 고용은 예상보다 좋고 임금 상승률 압력은 지속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면밀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이 11월 고용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10월에 허리케인과 파업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고용이 둔화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되돌린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물론 컨센서스에도 그러한 효과들이 반영되긴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11월 달 고용 반등이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신호가, 즉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의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은 경기 전망 혹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고용자를 빠르게 늘리거나 줄이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 고용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해 섹터들의 고용을 보면 사실 올해 2분기부터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11월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 상승률인데요. 임금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지난주 고용보고서에서 발표되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미국 경제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 평가하기는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표 외에도 애틀란타 연은의 웨이지 트래커라든지 아니면 BEA에서 즉 경제 분석국에서 발표하는 고용 비용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임금 상승률과 관련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향 안정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발표된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에서도 표면적으로 보면 고용은 예상보다 좋고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시기를 넓혀보면 고용은 계속 부진하고 임금 상승률도 좀 하향 안정되는 그런 추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12월 FOMC에서 추가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인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될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명목 성장률이 하락 트렌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명목 성장률이 5% 부근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표들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결국 명목 GDP의 추세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느리지만 조금씩은 하향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10년물 금리를 전망을 할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하락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단기 금리의 추세에 집중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는 그림은 미국 국채 3개월물 금리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같이 나타낸 것인데 보시면 10년물 금리는 단기적인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즉 그만큼 소음이 노이즈가 많다는 거죠. 근데 국채 3개월물 금리는 기준금리 패스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동결이면 동결 굉장히 추세가 뚜렷합니다.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의 추세는 올해 2, 3분기부터 단기금리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팩트이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그 하락 추세와 동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장기 국채 금리도 함께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